이번 영상은 후쿠오카 일정입니다. 일반적인 2박 3일, 3박 4일 일정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건 언제 가든 방문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여행 가는 그 시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더 특별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11월에 후쿠오카는 가을에 단풍이 지는 시기입니다. 홋카이도의 경우에는 홋카이도 대학가 조단케이를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른쪽 위 손가락 끝에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루메시에서 진행하는 은행나무 축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11월에 후쿠오카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첫 번째 11월 후쿠오카 여행 하시는 분, 두 번째 후쿠오카 처음 여행하시는 분, 세 번째 여행 일정 짜는 거 귀찮으신 분,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쿠오카 여행은 사실 시내 투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선 1박 2일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첫날과 마지막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숙소를 하카타 근처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공항에서 버스로 바로 가실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숙소는 가격과 시기적으로 맞아야 해서 일단 하카타 텐진 나카스 인근에서 구해주시고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 거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시면 바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해주세요. 숙소에 짐을 넣은 후에 구시다 신사, 캐넌시티, 스미요시 신사 이렇게 세 곳을 방문해 주시고요. 구시다 신사에서 스미요시 신사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구시다 신사 가볍게 산보 후에 캐넌시티에 가셔서 쇼핑몰을 구경하시고 스미요시 신사에서 가볍게 산보하시는 것으로 저녁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쇼핑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오오리 공원으로 바로 가셔서 공원 산책도 좋습니다. 여기서 산책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마이주루 공원과 함께 단풍이 예쁘게 있을 거예요. 특히 오오리 공원 옆에 있는 스타벅스는 자연과 가장 조화로운 스타벅스 중에 한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도착해서 점심 식사가 필요하시다면 근처에 에비스야 우동을 추천드립니다. 갈비 북카케 메뉴가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맛본 모든 우동 중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스미요시 신사 근처에서 버스를 탑승한 후에 후쿠오카 타워로 이동해주세요. 대략 6시쯤에 도착하실 텐데 그곳에서 후쿠오카 타워를 올라가셔서 야경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모치 해변으로 내려오셔서 마리존을 가시면 요시쇼쿠도에서 호르몬의 생맥을 한잔 하시던가 해변 쪽 가게에서 간단히 생맥의 요리 하나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가 야경이 가장 예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략 8시 반 정도에 버스를 타고 다시 나카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6번을 타시면 되고요. 8시 37분에 탑승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근처에 포장마차 거리가 나옵니다. 나카스 야타이는 워낙 유명한 거리니까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는 곳이긴 해요. 아쉽게 제가 다녔던 집이 이제는 한국인을 안 받는다든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만약 가신다면 토리가와 스이쿄라고 하는 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닭껍질구이인데 일주일 동안 5번을 구우면서 숙성을 시켜요. 다른 집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맛집입니다. 정말 닭껍질이 맛있어요. 저는 가면 다른 거 안 시키고 토리가와만 20개 정도 시키고 나마비루랑 같이 마십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맛이 있는 편은 아니니까 그냥 그것만 드시면 돼요. 다음 날은 오전에 라쿠스이엔을 갑니다.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하는 곳이고요. 일본식 정원입니다. 입장료는 900엔에 마차 세트가 500엔인데 한번 주문하셔서 일본식 정원에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말차를 즐겨보세요.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한적한 시간을 좀 보내시고 점심을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늦게 일어나셔서 점심을 드시고 라쿠스이엔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박 3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는 기왕이면 가을에 이곳에 왔으니 가을에 즐길 수 있는 은행나무 축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먼 거리기는 해요. 10시쯤에 규슈 신칸센을 타고 하카타역에서 구루메로 이동을 합니다. 약 17분 정도 걸리고 2,550엔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35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카다에 하차를 해주시고요. 료코지 공원을 가로질러서 20분을 걸어가시면 축제 장소가 나옵니다. 이 축제 장소는 은행나무가 모여있는 곳인데 민간 땅을 잠깐 빌려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라멘 사카이라고 하는 맛집이 나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의 리뷰를 보신다면 황금 라멘이 매우 맛있다고 극찬을 해요. 800엔짜리고요. 여기서 점심을 드시고 은행나무 축제장에 들러서 이쁜 풍경을 즐기시고 다시 구루메로 이동해주세요. 그 후에 열차를 타고 후쿠오카로 돌아오셔서 이자카야나 야키도리 등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3박 4일을 이야기해볼게요. 3박 4일 일정이시라면 1일 투어 버스를 이용해보세요. 네이버에서 후쿠오카 1일 투어라고 검색해보시면 코스가 매우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다자유, 요후인, 베푸 코스가 있고요. 이토시마, 가라츠, 이마리 코스가 있으며 구루카와 온천 마을로 가는 코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은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자유는 항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이고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인은 후쿠오카 여행을 온다면 보통 관광으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이고 길링코스 등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베푸는 가마도 지역이라는 관광지를 보게 되는데 각 색깔별로 다른 온천을 볼 수 있는 관광지예요. 이토시마는 새롭게 떠오르는 바닷가 관광지로 서군공마 토탄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가라츠는 4.5km의 소나무 숲길을 달리는 코스로 정말 이쁜 길이 있는 곳이고 이마리는 도자기 마을로 방문하시게 됩니다. 쿠로카와 온천 마을 같은 경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온천 마을입니다. 하나같이 매력적인 곳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1일 투어가 생각보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특히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1, 2투어를 잘 알아보시고 가신다면 편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2번 정도 후쿠오카 여행을 한 후에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인근 도시들 여행을 했어요. 사실 언어를 하지 못해도 렌터에서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좌우가 바뀐 운전 역시 생각처럼 그렇게 힘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사실 시작이 좀 힘들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후쿠오카 여행은 렌트카 여행 하나만 가능하시다면 즐길 수 있는 옵션이 정말 다양해져요. 특히 위의 코스 여행지보다 더 좋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실 수 있어요. 영상으로 쉽게 렌트카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렌트카로 즐겨보세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